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8월과 9월 구간대 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부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투자자들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여전히 이제 뭐 매수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할 주체는 없죠.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뭐 보험, 뭐 투신 중심의 매도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4분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많이 바라보게 될 텐데 사실 4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시장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금액대가 40만 9,100원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자 40만 9,100원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약 한 20% 정도, 한 1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뭐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쉽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영업이익 자체가 좀 적자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4분기에는.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가 한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마이너스 1,800에서 900억 정도 찍힐 수 있다라는 거. 컨센을 하회하는 수준 그 이유에는 결국에는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조금은 내년 1분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2분기까지는 현재 이 박스권 뭐 하단 구간을 이탈할 확률은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방에 대한 부분도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를 좀 바라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매도하는 쪽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물론 이제 내년도 상반기 때 앞에서 우리가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캐즘이 완전하게 좀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눈높이를 좀 하향 조정된 그거에 발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은 인내하면서 내년 하반기 바라보시고 매수가 부근에 올라왔을 때 약수익권에도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의 업황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주가가 올라간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매수하신 금액대가 52,500원 또 보내주셨는데 52,500원이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약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업황의 흐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긴 좀 어렵다.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춰가면서 추세적인 하락세를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흐름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업황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주환원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한 27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세전 이익에 대한 성장률, 연평균 한 8% 이상,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도 8% 이상, 그 주주환원율 50% 이런 것들을 좀 목표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계획 공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주주환원율 목표 50%를 제시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배당 성향도 한 25% 정도였었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을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중간 배당도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한 자사주 한 3% 정도를 분할 소각한다라고도 하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떤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점진적인 이 주저환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점진적인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매수하신 금액대는 부담 없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 12개월 선행 PER 자체도 10배가 안 되는 이익성은 굉장히 수익성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홀딩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동일하게 조금 점진적 인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나쁠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특히나 아무래도 시장에서 뭐 밸류업 관련해서는 모멘텀 자체가 좀 소강 상태에 진입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결국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 지표 밸류업 지수 출범하고 나서 공시됐던 것들이 6월마다 매년 1회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6월이 되면 될수록 매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해서 이벤트성으로 일정 이벤트성으로 모멘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밸류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안 수정들이 거치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주전원에 대한 목표치를 잘 이제 내건 그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사조 대림이 또 들어와 있네요. 사조 대림 매수하신 금액대가 52,600원 또 보내주셨어요. 역시나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하단 구간에서 위치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뭐 매수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찬가지 한 30%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흐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일부 좀 터져줬습니다. 물론 아주 많은 거래량은 아닌데 최근 근래 들어서 약한 지난 그 식품 관련주들 중반기에 한 6월, 7월 이 구간대 식품 관련주들 부각이 됐을 때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9월부터 현재까지 중에서 어제 터져졌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물량들이 터져졌어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 하방 경직이 어느 구간에서 나올지를 모르는 보통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어쨌든 일부의 거래량들이 좀 유입이 된다? 아직까진 거래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해당 구간을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들 윗단에서의 매물들을 일부 소화하면서 하방 경직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조 대림 자체의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하반기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환경, 이 업황에 대한 환경 자체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이 사조대림에서 뭐 6개 시세에 따른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 뭐 대두유 판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마진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7월, 8월에 올랐던 요 구간, 6월, 7월에 올랐던 거는 일부 이제 식품주들 분위기에 같이 편승하면서 그런 식으로 올랐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이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했을 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개선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다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직까지는 하락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당장 올라갈 힘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좀 버틸 수 있다. 제가 굳이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다른 쪽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밸류를 보시게 되면은 PBR 자체가 0.6배 수준입니다. PER도 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이제 자산 가치도 높고 수익 가치도 굉장히 높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맞다라는 점.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 번째 같은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내년도 하반기를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그 이면엔 결국에 환율의 하락 안정화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환율의 고점 수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를 보면은 환율이 이제 상고하저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사조 대림 또한 내년 하반기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마진 회복이라든지 환율의 하락에 따른 마진 회복이라든지 원가 그 원재료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부분들 반영하면서 자산 가치라든지 이제 수익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인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조 대림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환율 하향 안정화 돼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 이제 또 보면은
제일기획. 제일기획을 보면은 오늘 장에서 사실 제일기획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한 8% 정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일기획에 매수하신 금액대가 19,100원을 또 보내주셨네요. 19,100원을 보면은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 매수가 대비했을 때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기획 한 10% 정도 반등?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준 자체는 지금은 만약에 뭐 비중 자체도 조절이 잘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이 조금은 있다. 한 16,700원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오히려 비중이 적다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돼요. 근데 비중이 10%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추정치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내년도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일단 이 기업 자체도 수익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 선행 PR 자체도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꾸준히 이제 4% 수준대 배당 지급을 하다가 지난해 한 5.8% 배당 수익률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익성 자체가 전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예상되는 수준 자체가 매출액 한 4조 3천억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도 전년도에 3천억 수준 나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 한 100억 정도? 네, 많은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보시게 되면은 이미 뭐 재무 건전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밸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어떤 이익 추정치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떤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제일기획 자체가 내년도 뭐 광고 업종 전반을 거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5년도 캡티브 어떤 마케팅 증가 효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일기획단에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유럽 쪽에 어떤 부진했던 사업부 그게 이제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뭐 걱정 없이 개인적으로는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밸류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2만 원 구간대는 당연히 올라서야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업사이드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2만 2천에서 2만 3천 원까지도 이 해당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밸류는 맞습니다. 다만 투심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한 2만 500원 구간에서 2만 1,000원 구간을 현실적인 목표 수준으로 잡고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구간에 왔을 때 전 개인적으로는 반매도를 진행하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을 바라보신다 2만 3,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눈에 띄네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면은 역시나 지금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난 2월 연초 대비했을 때 주가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해 보면은 하락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이 해당 구간, 해당 라인들을 좀 돌파해주는 이 돌파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번 하반기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해당 자리를 좀 돌파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신에 이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60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저항받으면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차례 돌파했다가 마찬가지로 살짝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상단 구간에 있는 이 120선 장기 추세 구간들을 돌파 시도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나 이 기업 또한 추세적으로 역시나 지금 구간 지지부진한 움직임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너무 높이 바라본다라기보다는 120선 구간 돌파하면은 22,5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바라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구간 자체도 좀 30% 구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2만 원 19,000원에서 2만 원 구간을 바라보는 게 현실적이고 요 자리 뚫어주면서 그리고 강하게 120선 구간 같이 돌파한다. 그러면은 2차적으로는 한 22,000원까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GNC 미디어도 채팅창에서 눈에 띄는데 이 기업은 저는 그냥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번에 이제 거래량 터졌던 구간 11월 13일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이 개별 기업의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이 터진 구간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나와주고 나서도 이때가 상한가를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한가 가고 나서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 60% 정도 올랐어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올랐던 요인이 단순 테마성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GNC 미디어 그냥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의 실적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 자체를 한번 볼게요. 지난해 같은 기간 3분기를 보시면 영업이익 9억 나왔는데 이번 연도 3분기 때 130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영업이익의 퀀텀 점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에 따른 주가 상승입니다. 거기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보시면은 재무 건전성 굉장히 높아요.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400억에서 한 1,300억대 시가총액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최근에 올라서 그렇지 원래는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말 스몰캡인 기업들이 실적 가시성이 터져주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주목이 되고 어떤 증권사라든지 주요 투자회사에서 이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해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데, GNC 미디어가 딱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지난 5월 구간 때 매물들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때 거래량도 터져줬고 윗골이 5월 16일자에서 윗골이 달린 흔적들.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앞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고, 실적 가시성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역시나 전력기기 쪽입니다. 발전기에 대해서 만드는 기업인데 전력기기 인프라 너무 좋죠. 미국에서의 쇼티지 현상, 전력기기 쪽 25년뿐만 아니라 26년, 27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 전력기기 업체들 사양 산업으로 지원을 많이 안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 1기 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민 정책하면서 이 전력기기 업체들 다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력기기 업체들 생산 공급에 대한 문제점 터지고, 그러다가 뭐 계속 지나가다가 이번 연도에 데이터 센터 거기에 노후화된 교체 설비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이 쇼티지를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다. 근데 GNC 에너지도 발전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분위기 같이 편승한다라는 것도 메리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걱정 없이 그냥 저는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또 이제 ETF 질문도 올려주신다고 그 질문해도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SOL 2차전지 소부장 이거 신한 거네요. 요거 보면은 사실 근데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당장 어떤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비중 자체가 일단 가장 많은 게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인데,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특히나 LG화학 업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업황 전체를 고려해 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전방 산업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리튬 가격 같은 이런 어떤 원자재에 대한 가격 반등,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나와줘야지 이 기업들의 어떤 이익성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 해당 ETF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 종목 탑10 종목들의 경우가 일단 이번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 2분기까지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피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기준일이 지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정도 매월 마지막 영업일, 회계기간 종료일을 분배금 기준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당 받으면서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배당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큰 건 또 아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다, 10,000원 구간대 또는 뭐 8,000원 구간대 다 동일해요.
정말 만약에 약손실권이다 그러면은 매도하고 갈아타는 전략 괜찮을 수 있는데, 이미 너무 위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 업황의 회복은 내년 이제 하반기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좀 인내하는 것이 가장 좀 계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손실을 더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할 때 같이 좀 차감하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분위기 자체는 조금 밝지 않다라는 점 죄송스러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상담 들어온 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저와 추억이 좀 많이 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경제TV에 이제 오고 나서 거의 이제 가장 초기에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탐방도 이제 갔다 온 적도 있고 한데, 요게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에서야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이 박스권 구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11월 구간에서 좀 돌파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 구간에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면서 자리를 안착하고 상승 추세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메리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핵심 3대 기술, 핵심적인 부품 세 가지가 있죠.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이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센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라이다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는 한데,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레이더에 대한 부분들의 활용도가 좀 높은 시점도 맞습니다. 근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레이더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라이다 센서에서의 성능 수준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들을 레이더 센서에 접목시킨 거. 이 기업이 레이더 센서 4D 이미징 센서를 만드는 건데, 기존의 레이더의 이제 높이와 같은 이런 추가적인 정보까지 같이 얻어올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거를 잘 구현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기면서 라이더 수준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결국에 팔려야지, 또 어떤 레퍼런스가 쌓여야지 실적이 찍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현대와 관계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미 미국에서 내년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1월 20일 이후에 정책적인 어떤 수혜 강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1기 때보다. 왜냐하면은 이번 그 11월 15일 이후에 내각 인사에 대한 내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1기 때보다 한 2.5배 수준 빨라진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정책 시행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쪽이라고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 중심의 자율주행 쪽은 여전히 기대감들이 높은 시점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 일부 이제 스쿨버스양 해당 그 제품들, 레이더 제품들을 탑재를 하고 레퍼런스를 미국에서 쌓아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내년도에 나쁠 게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년도의 방향성 자체는 그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하다가 내년도가 이제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거래량 터져주면서 해당 자리 뚫어놓은 걸 보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잘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매수도 정확히 12,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요 자리가 또 정확하게 또 이제 저항 구간대였기 때문에 해당 자리 돌파 매매 만약에 시도했다 그러면 좀 더 홀딩하면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1차적으로 15,000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업황이라든지 내년도를 보면은 더 길게 더 높게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또 들어와 있는데, 매수가가 61,000원이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조금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한 5% 정도만 오르면은 매수가인데 뭐 매수가를 바라보실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를 매수하신 포인트가 아마 재건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 한 1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재건에 대한 이런 것들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과거보다 훨씬 적어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재건이 만약에 진행된다,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재건 관련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포인트, 앞으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살아남을 기업들이 뭐냐, 재건 관련해서 더 올라갈 기업들이 뭐냐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어떤 시장 입지를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수혜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건 프로젝트가 우크라이나 중심의 어떤 주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많이 했었던 국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심의 어떤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랑 영국은 그동안 지원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재정으로 다시 뽑아 먹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재건 프로젝트 진행될 어떤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중심의 어떤 종속회사, 현지 법인들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뭐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근데 HD 현대건설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혜 강도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재건도 재건인데 HD 현대건설기계를 긍정적으로 더 이제 바라보셔도 되는 게 인도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이제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인도 시장인데, 인도 내에서 어떤 6,000대 정도의 어떤 캐파 만들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도 한 8%대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인도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도 원래 2020년도에는 한 15% 정도 됐다가 올해 한 17%로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 꾸준히 증가를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뭐 PBR도 0.7배, 선행 PR 자체도 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는 너무 싼 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높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7만 원 구간 바라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뭔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8만 원 이상을 바라보셔도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들어와 있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근에 이제 정용진 회장의 어떤 개별적인 이야기들 들려오다 보니까 신세계 관련 그룹주들 분위기 탔었습니다. 근데 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죠. 뭐 장중 고가가 한 25% 정도 올랐었다가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보는 게, 물론 재료성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간 거는 맞지만 이게 이제 아직 뭐 실체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투심에 의해서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랜 시간 동안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추세적인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하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구간들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이미 한번 올라갔을 때 수준, 22년도 수준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리고 21년도 수준도 넘어서지 못하는 물량들이 터져졌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하방 경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이 기업이 상장한 당일 제외하고 보면은 주봉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번 주에 터진 겁니다. 주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밀리다가 이렇게 거래량, 수급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준다? 당연히 워낙 많이 밀렸던 만큼 올라갈 때 악성 매물 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구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장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4분기 예상되는 실적도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이익 또한 소폭 한 2%에서 3% 정도 감소할 수 있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 자체가 아무래도 성수기 판매 때 좀 그렇게 판매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10월 매출이 좀 부진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11월과 12월 들어서면서 어떤 흐름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만은 않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금액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13,600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한 30% 이상은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는 한 13,000원 구간대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정도를 우선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번 어떤 재료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는 재료가 터진다, 그러면은 악성 매물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하신 부분까지 시세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부근에서 약수익이던 약손실이던 해당 구간에서 조금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JR 글로벌 리츠. 근데 리츠사들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 기업도 지금 3,05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리츠 그리고 뭐 건설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번 12월 달에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물론 한은에서 뭐 외환 정책을 이제 좀 더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 1월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갈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1월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 하향 시킬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원래는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 떨어지면은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 시중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쇄적으로 같이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건설 업황에는 이 매크로 환경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그 수요가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회복에 대한 흐름 자체가 원래 올라오다가 HDC 현대건설 기계, 현대산업에 대한 부분, HDC 현대산업이 분위기가 그래도 한 중반기, 이번 연도 중반기 좀 올라오다가 꺾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직까지는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리츠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배당 같은 것도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기업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서 좀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 대신에 업사이드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하신 금액대까지는 그래도 한 10% 정도만 반등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할 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매도하시고 좀 다른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화 연결도 오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또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저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 혹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까요? 이게 저번에 한번 이게 좋다고 해서 샀었는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계속 떨어져가지고 혹시 어떤 거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게임주가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1월 중순까지 계속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쭉 떨어져. 근데 뭐 일단은 사실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매수하신 금액이랑 이제 한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32만 원에 70%요.
32만 원에 70%인데 비중은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32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내년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인데 22년도, 23년도에 신작 출시가 조금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에 신작 출시에 대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PC라든지 콘솔 이제 글로벌 게임 산업을 이제는 좀 주도한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부류의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사들의 이제 어떤 그 비용 절감 효과가 내년도부터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PC라든지 콘솔 게임에 그렇게 강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후의 흥행 가도가 어떻게 될지는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게임주는 일정 이전까지의 반등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같이 그런 업황에 편승될 확률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개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크래프톤 돈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의 IP 가치만 보더라도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히 해주면서 돈 잘 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신작 출시에 대한 어떤 투자 활동 계속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도 시장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진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기존의 인도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되는 휴대폰 사양 자체가 어떤 보급률 자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 한 60%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도 시장 내에서의 실적 가시성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 이상 충분히 한 34만 원 구간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추가적인 한번 신고가 영역도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신 곳 위로 올라오시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럼 내년 1년을 넘어서도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1월 이후에도 충분히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크래프톤 신작 출시 이전에도 이전 크래프톤의 어떤 신작 출시 이전까지는 분위기 타다가 신작 출시일 맞춰서 한두 차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작 출시 일정 확인하시면서 그 이전에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또 전화 상담 또 해봤는데 또 최현성님께서 또 크래프톤이랑 시프트가 외국인들 우상향으로 매수 들어서 좋다고 보이던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저도 동일한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게임주를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그 다음에 시프트업도 니케 출시 내년도 기대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NC소프트라는 기업. 요것도 한번 잠깐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오늘장에서는 조금 매도를 나오곤 있지만 외국인들 주가가 밀린 구간에서 많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내년 비용 절감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게임주는 나쁘진 않게 보셔도 된다. 대신에 일정 뭐 신작 출시에 대한 일정 그 이후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전을 바라보는 게 어떤 단기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 이스트 소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번 11월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원래 하드웨어 쪽에서 매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이스트 소프트, 그다음 한글과 컴퓨터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이제 보내주시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를 만약에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셨다 그런다 하더라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벤트성 플레이. 일단 내년 1월에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CES 2025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AI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로봇이 될 텐데 과거부터 그랬어요. 챗 GPT가 처음 출범됐을 때부터 챗 GPT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계속 출시될 때 이 CES라고 하는 이 어떤 컨퍼런스를 통해서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단기간 내에 그 지수를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움직임들이 매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유사한 흐름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AI 관련해서의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쉽게 꺾일 건 아니에요. 단기간 내에서 이스트스푸트가 물론 11월 저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약 한 12,500원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130% 정도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 쪽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 한미반도체, 뭐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이런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 다 몇백 퍼센트 그 이상, 뭐 600, 700%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의 분위기는 이 월봉상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밀리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 바닥 다지고 확실하게 좀 올려놓는 추세가 한 번 나왔구나. 다음번에 좀 쉬어가다가 계단식 상승 다시 한번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기업 중심으로만 그런 움직임 나와줄 수 있는데,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해외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주요 AI 관련 기업들과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ABL 바이오 들어와 있는데,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당장 뭔가 기대를 해본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 그래도 내년 1월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BL 바이오가 최근에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뭐 파트너사 시스톤 파마슈티컬스, 여기랑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첫 번째 환자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23일에 나왔네요. 그러면서 소폭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이제 성과를 발표하는 시점들이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마다 한 번씩의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주가도 좀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는 쪽 비중 자체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걸 선호하진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값들이 발표되는 일정들이 있다, 또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발 어떤 제약바이오 업종에 투심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하신 부근 또는 뭐 반등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때 32,500원 구간 정도의 어느 정도 저항의 부근은 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비중 축소라든지 갈아타는 것도 한번, 또는 만약에 매수하신 부근이 지금 그 현재 주가 부근이다라고 하면은 뭐 약수익권으로 좀 매도하고 또 비중은 또는 줄이고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참 정말 LG 디스플레이도 할 말이 많은 기업이죠. 정말 이제 기업적인 가치만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싼 건 맞습니다. 딥밸류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아요. PBR도 0.5배 수준이고 정말 딥밸류 구간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업황에 대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만 하더라도 1분기 때 영업 적자 기록을 했고, 2분기 때 영업 적자 폭을 축소시키긴 했습니다. 그다음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 적자 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올해 연간 기준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의 흐름이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영업 적자에 대한 흐름들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내년도에는 컨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 흑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아직은 아쉬운 부분은 맞죠. 그리고 내년도에 컨센대로 움직여 줄지에 대한 의구심도 현재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분위기가 좀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기대하는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선 매도하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밸류인 것도 있고, 내년도의 분위기 자체가 뭐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올해를 기점으로 바닥 다지기를 만들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 북미 쪽에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북미 쪽에 어떤 물량 자체가 조금씩 오더컷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사실 이 기업도 환율 자체가 지금 높은 거가 시장엔 부담인데 수출주에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높은 환율 자체는 개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환율 효과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환율을 가지고 뭔가 기업들이 바로바로 찍힌다가 아니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하반 경직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건 아니다. 근데 대신에 좀 인내하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